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8일 오전 6시입니다. 어제는 7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한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완공되어서 준공식을 가진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별다른 기념을 하지 않아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켰더니 아주 기가 막힌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기념비에 건설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게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주풍령 휴게소에 지난달 30일 준공 50주년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두 개를 세웠답니다. 왼쪽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명의로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본 고속도로는 5000년 우리 역사에 유례없는 대토목공사이며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고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국민정신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는 문장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 기념비에는 고속도로 발주처였던 건설부 관계자와 시공업체 직원 등 531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박정희라는 이름은 빠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요즘 개통된 고속도로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이름이 적힌 기념비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는 이런 기념비가 없었다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주역들이 모인 77회에서 이런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도로공사는 기념비 바로 옆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문장이 새겨진 준공 기념탑이 있는 것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옆에 오래된 준공 기념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정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별도로 이름을 넣지 않았다 하는 변명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결단을 내린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이름조차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로공사 해명대로 1970년 7월 7일 세워진 준공 기념탑에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길이며 국토 통일의 길이다라는 문구가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새로 세워진 기념비 두 개는 그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70년을 상징하는 1970 숫자 조형물과 함께 세워져 있는데요. 이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 당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땀과 열정을 쏟아 헌신한 건설 역군들을 비롯한 설계 및 건설 업체명을 새겨 후세에 기리고자 한다. 그런데 주원, 이한림 등 공사 당시 건설부 장관을 지낸 이들 이름은 올라 있는데 여기도 박 전 대통령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의 노고를 기린다는 취지라고 했지만은 박경부 77회장은 조선일보와 통화하면서 우리가 건설 과정에 참여한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의 주역인 박 전 대통령 이름을 넣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도로관리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라고 해서 김현미 장관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현직 장관 이름이 들어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이 공사를 기획하고 감독하고 모든 것을 직접 챙긴 박정희 이름은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 이름 빼고 그 자리에 현직 이 공사와 아무 관계없는 김현미 장관 이름이 들어가면은
그 이름이 오래 가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그럴까요? 박정희 지우기의 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박정희 이름이 지워질까요? 박정희 지우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폭파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됩니다. 박정희라는 흔적을 지우려면 고속도로도 파내버리고요. 저 부산 항만도 파내버리고 해가지고 저 1961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박정희 기념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헬리콥터 타고 내려다보면서 내가 그린 그림과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0년 전 어제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에서 준공식을 하면서 이 경부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싸게 만든 고속도로로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도 외국의 도움 없이 이런 위대한 대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민족의 대예술작품이었다 했어요. 예술작품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예술작품이다. 그리고 이것은 통일로 간다. 앞으로 이 길을 연장을 해서 저 평양 넘어서 저 북한 끝까지 가야 한다. 통일이라는 것을 결부시켰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그건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별도의 동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 들어서서 가장 핵심 사업이 박정희 분여 지우기입니다. 이 정권이 들어선 2017년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우표를 만들기로 했는데 우표를 만든 계획까지 세웠다가 그것을 취소시켰습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 민간인들이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지역의 무슨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또는 이상한 단체가 반대한다고 이걸 명분으로 삼아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 세우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해군 만들어 놓고 함정 짓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닐까요? 박정희를 지우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런 배은망덕을 가르치는 국가 반역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잡으려고 해서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더니 그걸 폐기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에 반대했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한 사람들을 미화하고 죽여주고 대한민국을 건설했던 세력은 독재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또는 친일파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깔아뭉개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서여진 교과서를 만들어내서 지금 올해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역사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역사 조작 중에서 중대성을 감안하면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첫째 1948년 8월 15일은 건국기념일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 건국됐느냐?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기념일이다라고 했다가 북한이 싫어해서 그런지 그것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가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하였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국가라고 했는데, 합법 정부라고 했는데, 요것을 살짝 조작을 해가지고 휴전선 남쪽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 조작입니다. 요사이 또 광주 사태를 가지고 역사 조작을 하고 있죠. 뭐라고 조작하고 있습니까? 헬기 사격 없었는데도 헬기 사격 있다고 해가지고 국군이 살인 집단으로 되는 방향으로 역사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 박정희, 특히 박정희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도 많지만은 의료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극복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죠. 오늘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이렇게 근사한 도로를 만들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그게 애국심 교육이고 건전한 시민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희를 생각할까봐 겁이 나서 어쨌든 박정희를 국민들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가지고 이 뿌리 없는 인간을 만들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